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하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모으고 적금 넣고 집 사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 루트가 존재했어요. 요즘 20대 30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바로 나옵니다. 야, 이거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거구나. 어떤 조사 보니까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청년이 10명 중 3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통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기어오르려고 하겠죠. 바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지금 투자 열풍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국에 상장된 어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은 한국인 보유 비중이 4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자고 일어났는데 돈이 늘어나 있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이 벌려 있고 이 경험을 해보면 생각보다 사람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노동보다 돈이 더 빨리 벌리는 느낌을 받거든요. 결국 목표는 하나예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될 때만 보인다는 겁니다. 피디님,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한 0.2% 정도예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은 완전 달라요.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2배, 3배로 움직이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에서는 한국인 비중이 30%, 40%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미국에 상장된 어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은 한국인 보유 비중이 4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전체 시장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상품에만 가면 갑자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부분 20대, 30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하냐?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진짜 질문은 왜 청년들이 위험을 좋아하냐가 아니라 왜 청년들은 위험한 곳 말고는 갈 데가 없다고 느끼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물론 힘들게 살았죠. 근데 적어도 공식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 모으고 적금 넣고 집 사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 루트가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한번 보세요. 월급 모아서 가능합니까? 진짜 냉정하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20대 30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바로 나옵니다. 야, 이거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남들보다,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바보라서 위험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현실적이었었던 거죠. 어떤 조사 보니까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청년이 10명 중 3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반대로 10명 중 7명은 이미 사다리가 부러졌다고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도 어디 빠져버렸는데 사다리가 실제로 부러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통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기어오르려고 하겠죠. 바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지금 투자 열풍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절벽이 생각보다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20대 직장인 사례를 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별 생각 없이 엔비디아 레버리지 ETF를 샀대요. 근데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 돈이 늘어나 있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이 벌려 있고 이 경험을 해보면 생각보다 사람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노동보다 돈이 더 빨리 벌리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2배 수익을 맛보면 3배가 보이고 3배를 맛보면 더 높은 게 보입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예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될 때만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도 결국 거의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60% 가까운 손실을 봤어요.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잃은 돈을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타고 예금을 깨고 적금을 깨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는 사실상 투자라기보다 복구 게임, 즉 본전 찾기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감정을 빼고 데이터를 한번 보죠.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만 봅니다. 수익률 100%, 200%, 300%, 인증샷, SNS, 유튜브.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져요. 그래서 착각하게 됩니다.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보면 일반 ETF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수익을 냈는데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타이밍 때문이에요. 한 번 맞추는 거 쉽습니다. 2번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계속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심지어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으로도 함정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상품들은 하루 수익률을 추종해요. 그래서 시장이 횡보하면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키우는 도구예요. 잘 될 때는 더 잘 되고 망할 때는 더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이게 정말 투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실제로 보면 코인으로 손실 보고 복구하려고 더 위험한 상품 들어가고 더 읽고 대출받고 또 들어가고 이 패턴이 너무나 많이 반복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개념도 있어요. 하우스 머니 효과. 쉽게 번 돈은 쉽게 건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연한 성공이 실력이라는 착각까지 붙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걸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예전처럼 증권사 가서 서류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핸드폰 몇 번 누르면 끝나요. 클릭 몇 번이면 레버리지, 신용, 대출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산 문자 한 통으로 평범한 청년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요즘 청년들 문제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려가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투자 상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다리를 잃어버린 사회 자체일 수도 있죠. 저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조의 문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MJ 김민준이었습니다.